영업 능력이 좋으려면은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주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대인관계가 좋고 영업 능력이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가 좋으려면은 말솜씨가 먼저 좋아야 되지 않나요? 말솜씨가 좋아야 되겠고, 인상도 밝아야 되겠고, 뭐 목소리도 좋아야 되겠고, 말솜씨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물론 말을 잘 하는 게 있고 목소리가 좋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설득력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 속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말솜씨가 좋으려면은 식신상관이 합의되어 주어야 좋아요. 대인관계나 영업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관계성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성이라는 것 속에는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죠. 그 대화 속에는 목소리가 좋은 것과 말을 잘 하는 게 있는데, 이 서로 좀 달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설득력을 이렇게 가지려면은, 설득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이제 설명을 잘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브리핑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거나 상관이 편관과 합을 해야만이 설득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 합을 하고 있어야만이 설득 능력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영업 능력이라고 해요.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나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잘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세요.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보다가 물건을 잘 파는 재주를 가지려면 식신생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해가지고 물건을 잘 팔아먹거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면은 식신상관이 관살과 합을 하면은 계약이라든가 어떤 거래적인 요소에 속한다면은, 식신상관이 생재를 잘 한다는 것은 상품을 잘 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은 판매적인 요소고, 상관, 편관, 식신, 정관이 합을 한다는 것은 계약적인 요소나 어떤 거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판매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판매라고 하는 건 어떤 좀 단순 판매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고요. 식신정관이라든가 상관편관은 내 능력을 상대에게 납품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판다는 그러한 요소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말이 통한다가, 그렇죠? 상대에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살과 합을 하거나, 식상이 관살과 합을 하거나 생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하고 반대로 내 말이 하나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걸 하나도 상대가 믿어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식상과 관살이 서로 합이 안 돼야죠. 그리고 식상생재도 안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도록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는, 내가 말을 잘해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도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통할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상대를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을 시키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면 상담자로서 말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상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관인상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성이 관의 생을 받아서 왕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잘 들어준 관인상생, 그리고 듣기가 좀 거북하고 거꾸로운 말도 잘 들어주는 것은 살인상생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식신상관이 말을 잘 들어주는 인성, 그러니까 관인상생과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성이 식상을 상극을 하게 되면은 말도 잘 못하면서 남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거죠. 의사 전달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의사가 나에게 전달이 되었거나 내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말의 소통도 있고 글의 소통도 있는데, 말의 소통 중에서는 목소리만 좋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거꾸로 따져가지고 내 말이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도식이나 상진을 맞으면은 내 말이 상대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생재를 하는 게 상진이 되면은 흥정이 안 되는 거니까 판매에는 빵점이죠. 그러면 도식이 된 사주가 가게를 오픈을 했다고 쳐봐야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이나 상진이 되었으면은 식신이나 관살로다가 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관인상생이라고 했는데,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주는 뭐냐 그러면 제극인된 사주예요. 사주가 제극인이 된 사주들은 자기 말만 하는 습관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막 싸움질을 하는 것은 제극인에서 나오는 거죠. 제극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인상생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장유유서를 따진다거나 뭐 상대의 성격을 따진다거나 대화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걸 가지고 벗어나게 해서 자꾸 이렇게 대화가 안 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제극인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닌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게 내한테 말을 시킨다는 게 있어요. 좀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인다관설된 사람들이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데, 그렇죠? 내 생각이 옳은데 자기 생각이 맞다고, 저 사람 생각이 맞다고 자꾸 우기는 경우도 여기에 드러나요.
식정관도 안 되고 그리고 상간평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합이 식정관이 합도 안 되고 그렇죠. 상간평관 합도 안 되고 식신생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와 거래를 한다거나 혹은 가게를 오픈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한다라면은 안 이루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성이 관의 생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왕하잖아요. 인성이 스스로 왕하다 그러면은 식상에 들어오면은 상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상관이 들어오면은 상진을 시키고 식신이 들어오면 도식을 시키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죠. 그럼 상진과 도식을 극복을 하려고 하면은 식신생재를 해야 돼요. 식신생재를 해서 재성이 인성을 제해야만이 도식과 상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성이 식신생재를 받은 재성이 인성을 제해서 제극인이 돼서 식상이 살아나서 다시 식신생재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주문 판매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원하는 물건만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파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것은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는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단순 판매와 같은데 제극인을 받아서 제극인을 해서 식상이 살아나서 식상생재를 하는 것은 주문 판매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식상생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상품을 떼다가 팔거나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거는 주문이 아니죠. 거의 기성복과 같은 거죠. 그냥 대량 생산 대량 판매와 같은 건데 도식을 하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재성이 와서 다시 재극인을 해서 식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주문 판매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주문을 해주면은 판매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죠.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객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줄 필요가 없고 고객이 원하는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죠. 식신과 정관이 이제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거래를 하다, 계약을 하다예요. 거래하다, 계약하다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는 거의가 이제 정찰가에 속해요. 정찰가에 속하고 만약에 상관평관 상관평관 합을 하잖아요. 상관평관 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경우는 그냥 물건을 요것도 이제 식정관과 같은 거예요. 계약하거나 이제 거래를 하는데 요거는 가격이 소비자 권장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이 이렇게 합을 했다, 합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찰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싸게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판매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식신생재라는 게 있죠. 식신생재는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건데, 요거는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하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정찰가가 되는 거예요. 정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생재도 마찬가지죠. 상관생재도 물건을 판매하다예요. 판매하다인데 요거는 소비자 권장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정관 내 능력을 납품하다 속에는 거래와 계약하다, 거래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가격은 정찰가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상관평가는 또 역시 계약과 거래인데 소비자 권장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리고 식신생재는 단순 판매하다, 상품을 판매하다지만은 여기는 정찰가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상관생재는 소비자 권장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도식이나 상진이 되면은 물건을 못 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극인이 되어서 식상이 다시 살아나서 식상생재하게 되면은 주문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맞춤집이나 같은 거죠. 인성이 식정관이나 상관평관 하는 거를 상극을 했다 그러면은 도식이나 상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식정관, 상관평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성이 상관이나 식신을 상극을 해버리면 거래가 깨져요. 관살이 주문하는 대로 맞추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관이나 평관은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식신이나 상관은 물건을 내 물건을 파는 납품업자와 같은 거죠. 그런데 상진이나 도식이 되면은 관살이 요구하는 대로 물건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극인을 해서 식신상관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식정관이나 상관평관을 한다. 다시 이제 합을 했다. 요때는 연구제품이 되는 거예요. 신제품, 연구제품,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 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주문 생산이 아니고 연구제품,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극인을 해서 식신상관이 살아나서 생재를 했느냐, 제극인을 해서 식신생재가 살아나서 다시 합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문 생산이냐 연구제품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헷갈리지 말고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식상하고 이제 관살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제 부부라고 본다면은 식상이 부인이 되고 관살이 남편이 되죠.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부인이 움직이는 것과 부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만약에 도식이나 상진이 되었다면은 식정관이나 상관평관이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부인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재성이 인성을 제화해서 제극인해서 식상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도식이나 상진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부인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움직여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이론으로 공부로 강의로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삶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체득을 하는 게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궁합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도 되고요. 대인관계에도 이거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폭넓게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이러한 이론만 이렇다고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에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극인을 통해 가지고 뭐 식신이나 상관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 가지고 만약에 정관이나 편관과 다시 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관살이 내 상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제극인이 돼 가지고 식신생재가 살아난다는 것은 주문생선하는 법이다. 그래서 식신이 살아나서 관살과 합을 하느냐, 식신이 살아나서 생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제품이냐, 그렇죠? 그런 연구제품이라는 건 신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문자 생산이냐, 이 차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신생재는 판매하는 것이고, 도식이나 상기는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식상이 살아나는 것도 식신생재와 이렇게 식정관 합이 서로 판매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이제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 사주가 식정관으로 생긴 사람이 있고 뭐 상관편관으로 생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일진이, 오늘 일진이 가령 편인날이다 이러면은, 내 사주가 식정관으로 생겼으면 오늘이 편인날이면 오늘 나는 도식을 맞는 날이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어딘가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거나 고객에게 찾아가도 말이 안 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식신생재가 되는 날 찾아가야 통하게 되겠죠. 대화가 되겠죠. 그때 대화. 만약에 내 사주가 상관편관이다 그러면은 오늘이 일진이 정인날이다 라고 하면은 찾아가면 오늘은 내가 상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관생재가 되는 날 찾아가야 대화가 되는 거죠. 요런 거를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귀던 사람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내한테 삐져갖고 전화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내한테 전화를 할까요? 관살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 시간이 있고 식상이 달려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극인을 해가지고 식신이나 식정관이 이렇게 살아난다면은, 그렇죠? 그날은 이제 다시 화해가 되는 날이고 주문이나 계약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식정관이 합의되어서 합의된 사주가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남편을 닮은 자식을 놓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정관 되는 날 자식을 갖게 되거나 자식을 낳게 되면 남편을 닮은 사람이 되겠죠.
음간은 식정관이 안 되고 음간은 상간편관이 되는 거예요. 양간은 항상 양간이 식정관 되는 거죠. 음간은 상간편관, 양간은 식정관, 음간은 상간편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간편관은 여기서 이제 소비자 권장가. 소비자 권장가는 네가 알아서 내라죠. 네가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식정관하고는 판매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상간편관이다 그러면은 소비자 권장가이니만큼 요금 체계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뭐 VIP, 뭐 멤버십, 요즘은 VVIP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서로 각각 다르게, 그렇죠? 이렇게 짜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결 맞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데, 재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문 생산이 된다. 그러면 가격에 따라 가지고 정찰가냐 소비자가냐, 그렇죠? 소비자 권장가냐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매 방식도 다르고 대우를 받는 것도, 그렇죠? 좀 특별히 나는 이렇게 VIP 대접을 받고 싶다, 뭐 차별 대우를 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상간편관으로다가 물건을, 서비스를 팔아야 되겠죠. 만약에 편재운이 왔다. 편재운이 왔다 그러면 식상생재죠. 정재운이 왔다 그러면 상관생재고. 재극인에 의해 가지고 식상생재가 된다 이러면은 주문생산인데 정제가 재극인을 하면 정제는 정인을 재극인 하니까 상관이 살아나는 거죠. 편제는 편인을 제어하니까 식신이 살아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식신이 살아나는지 상관이 살아나는지 요것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원래 재극인이라는 의미는 시장 상인들이 사람들이나 고객들이 하는 모양을 보고 인성으로 이제 깨닫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회 구성에 맞추어서 시장 논리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내 주장을 깨우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재극인이라는 내용이세요. 그러면 식상이 살아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다가 되는 거죠. 재극인을 해서 식상이 살아났을 때 가격 적응력이 가장 높은 것이 재극인 사주세요. 다시 이제 복습을 하다가 하면은,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이 안 되면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듣고 제일 뺀질거리는 사람이 결국은 관인상생이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인성의 일관을 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들이 뭐냐 그러면 식신생재도 안 되고 관인상생도 안 되고 도식이나 상진까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새뚝배기라고 그러죠. 물어도, 손님이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요. 퉁명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제 대인관계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도식된 사람과 상진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신상관이 이제 생재를 하게 되면은 사주가 이제 생재가 잘 되면은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럼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통해서 재성이 왕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재성들이 다 내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재성들이 다 내 손님이 되려고 하면은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잘 해야만이 그 재성들이 다 내 손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생재나 이제 재극인을 해서 식상이 살아나서 생재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정재를 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옷을 사러 왔다가 그냥 옆집에 가서 신발을 사가지고 간다거나 화장품을 사러 왔다가 저기 가서 그냥 식사만 하고 간다거나 뭐 코트를 사러 왔다가 가구를 사갖고 가는 꼴인 거예요. 이게 정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가 정재가 되면은 내 고객이 다른 집으로 간다는 뜻인데, 도식이나 이렇게 상진이 되었는데 재극인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식상생재를 하잖아요. 그 식상생재라는 그 재성은 내한테는 주문자인데, 그게 만약에 정재가 되면은 그 주문자가 다른 집으로 간다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단골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가 경쟁자가 훨씬 더 능력이 좋고 뛰어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고칠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할게요. 도식이나 상진을 당했는데 재극인을 통해서 도식이 살아나고 상진이 살아나서 다시 식상생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문자 판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재가 되면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주문 판매를 하는 그 손님은 결국은 주문자니까 단골 고객이라는 얘기죠. 그 단골 고객을 뺏기는 의미라는 얘기세요. 그냥 단순하게 재극인을 통하지 않고 식상이 살아나서 식상생재를 하는 정재라는 것은 일반 고객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 건데, 재극인을 통해서 식상이 살아나서 식상생재를 하는데 이 재성이 정재를 당하면은 단골 고객인 주문자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도 일반 판매가 있고 전문가적인 판매가 있는데, 재극인해서 식상생재가 살아나면은 단골 손님이거나 매니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생긴 사주들은 대개 전문가적인 상품, 그러니까 전문적인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특수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러한 단골이나 매니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성이 굉장히 약한데, 재성이 참 약한데 식상생재를 하는 게 있어요. 재성이 약하니까 이거는 손님이 몇 명밖에 없다는 얘기세요. 내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된 사람들인데, 식상생재가 이렇게 잘 안된다, 혹은 식상생재를 하는 재성이 정재를 한다. 정재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뜻이세요. 그래서 약한 재성이 정재를 당하면은 가격을 다운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나와요.
또 이렇게 식신생재를 하기도 하고 식정관 합을 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는 사주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도매와 소매를 겸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경우가 이제 어디에 가면 많나 그러면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쪽으로 가면은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도매와 소매를 같이 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식정관으로 된 사주가 어느 날 운에서 이제 식신생재까지 하게 된다 이러면은 도매만 하다가 식신생재가 되니까 이제 소매를 하기 위해서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소매성 판매고요.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성 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으로다가 이렇게 도매를 하다가 도식이 되었다. 도식이 되었다 이러면은 상진이 되거나 도식이 되었다 이러면은 제품이 유행에서 이제 밀렸다는 의미가 돼요. 아웃 패션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다시 이제 재극인이 되어서 식상이 살아나면은 신제품을 드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뉴를 다시 개편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식됐던 식신이나 상관이 상진됐던 도식이나 상진됐던 식상이 재극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관살과 이렇게 합을 했다 그러면은 신상품이 잘 팔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식신상관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재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신상관이 안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투자만 하고 팔리지는 않는다는 의미세요. 그러니까 투자 실패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극인을 해서 식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행감각을 아는 사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식상이 살아나지 않으면 유행감각을 모르는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